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그 중독자를 대하는 그 행동 강령 같은 것들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독자를 대하는 행동 강령. 중독자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독자를 대할 때는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이제 버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사실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뭔가를 결정할 때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기초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 또 그럴 것 같은 느낌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마케팅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케팅을 할 때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팀들도 있지만 사실 수많은 그 마케터들이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에 호소를 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싸고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이제 그 물건을 쓰는 그 광고 모델들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광고를 뿌렸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객관적으로 가격과 품질을 따지기보다는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은 느낌들을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감정에 기초한 결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했을 때 많은 착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물건 샴푸 하나, 뭐 물건 하나 사는 것은 사실 그것의 어떤 차익 정도의 또 손해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속에서의 어떤 결정들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데미지를 주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어떤 감정의 기초에서만 어떤 결정을 하고 뭐 그 사람과 사귀기로 했거나 결혼하기로 했거나 이혼하기로 했거나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상당한 또 데미지가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는 이제 사실에 기초해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반대로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은 사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당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 중독자 내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고칠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입니다. 사실 중독자는 항상 뭔가 그 꽂혀 있어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엄청 드세거나 그러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을 때도 있고 또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는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 사실. 당신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그 중독자는 고치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꺼내주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해요. 또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중독이 뭐죠? 중독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끊지 못하는 게 중독이에요. 물론 당신에게 당시에 그 사람의 진심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에게 당신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 믿어주는 마음까지도 배신하는 게 바로 중독이라는 겁니다. 영화 중에 Ben is Back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은 아들이 마약 중독자 아들이 이제 가족에게 잠시 잠깐 돌아와서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 영화가 바로 이 Ben is Back입니다. 그런데 이 벤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여러 말썽들을 일으키게 되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뭐 또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또 강아지 찾으러 가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예전에 마약으로 인해 일했던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제 막 마약상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그 친구가 마약을 팔았던 그 여자가 이제 죽게 돼서 이제 그 어머니와의 그 갈등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여러 짧은 시간 안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아들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 치료원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품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고 격분했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에 있어서는 맡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거의
수시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이 다닙니다. 쇼핑도 다니고 또 심지어 모임도 같이 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집을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가 자기를 찾을까봐 뭐 이것저것 자동차랑 열쇠랑 이런 것들을 집 앞에 놔두고 그리고 자기는 그 어머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 위하는 마음 또 자기를 걱정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배려해서 차도 갖다 놓고 또 차 열쇠도 갖다 놓고 막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없는 빈집에 2층에 가서 혼자 이제 마약을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역시 진심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도 아들을 사랑해서 돌보기 원하지만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중독의 성향들은 그 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감정보다도 훨씬 더 커서 결국은 재발하게 만들고 결국은 어머니를 배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중독에 대한 갈망이에요. 예전에는 저 역시 어떤 것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 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들 2명을 데리고서 이제 어디 놀이공원을 간다면 내가 이 아이들을 끝날 때까지 시간이 끝날 때까지 내가 잘 데리고 있을 수 있고 뭐 유모차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다녔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체력이 바닥이 나고 늘 힘들 때가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하고서 판단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을지도 모르니, 내가 힘이 딸릴지도 모르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사람들을 돕게 된 거죠.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중독자를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돕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라는 전제 위에 판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돌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에 전제해서 또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얘기 나누고 싶은 건 우리는 감정의 기초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중독자를 대할 때도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의 기초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우리가 그 중독자를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독에 대한 갈망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객관적 사실은 중독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각자가 이것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의 기초에서 병원에 보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의 기초에서 또 잠깐은 떨어져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의 기초에서 나는 내 삶을 또 어느 정도 살아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의 기초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고 이 기초 위에 중독자를 대하시길 바랍니다.